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3000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장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프로토콜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토콜은 현재 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TCP IP 모델입니다. 즉 5레이어 인터넷 모델인 것입니다. 8장까지에서는 피지컬 레이어에 관련된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피지컬 레이어의 상위 계층인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관해서 9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포지션과 펑션, 기능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네트워크 레이어의 하위 계층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의 상위 계층인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로부터 전달받은 패킷을 프레임으로 구성해서 피지컬 레이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주된 기능은 노드에서 노드까지의 프레임을 델리버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주된 기능은 프레임을 구성하고 노드에서 노드까지 전송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어드레스, 즉 랜 카드 어드레스입니다. 물리적 주소를 지정하고 노드에서 노드까지 전송하는 데 전송 속도를 제어하고 플로우 컨트롤, 또 노드에서 노드까지 데이터를 전송할 때, 프레임을 전송할 때 에러 디텍션, 에러 컨트롤을 하고, 또 맥, 즉 전송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기능, 앞으로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볼 내용입니다. 패킷타이징, 즉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 레이어로부터 전달받은 패킷을 프레임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패킷을 프레임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헤더를 붙이고 뒷부분에 트레일러를 붙이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플로우 컨트롤, 노드에서 노드까지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비트 레이트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수신기에 버퍼가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송신기의 노드가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한다면 수신기에 버퍼가 가득 차서 데이터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것입니다. 플로우 컨트롤 데이터 링크의 주된 기능입니다. 데이터 링크의 주된 기능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노드에서 노드까지의 프레임 전달입니다. 노드에서 노드, 즉 노드에 관련된 어드레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노드는 랜 카드 어드레스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랜 카드 어드레스, 즉 피지컬 어드레스에 관련된 부분,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에러 컨트롤, 노드에서 노드까지 전송된 데이터에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리트랜스미션, 다시 재전송 요청을 하는 등의 에러 컨트롤,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와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배웠던 피지컬 레이어는 네트워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레이어인 것입니다. 랜일 수도 있고 WAN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일 수도 있고 랜,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인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듀티, 즉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임무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임무라기보다는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더 편리할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기능에 관해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패킷타이징, 네트워크 레이어로부터 전달받은 패킷을 프레임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드에서 노드로 데이터가 전송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드에서 어떤 노드까지인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노드에 어드레스를 부여하는 역할을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하는 것입니다. 노드에서 노드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에러 디텍션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플로우 컨트롤, 노드에서 노드까지 데이터가 프레임이 전송되는 과정에서의 비트레이트, 전송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액세스 컨트롤, 즉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송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드에서 노드까지 프레임이 전송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스테이션들이 제멋대로 규칙 없이 액세스, 즉 미디어 전송 매체에 접근한다고 한다면 데이터 충돌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한 전송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어하는 것,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주요한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패킷 만들기, 패킷 타이징, 다시 말하면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의 패킷을 프레임 또는 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더넷 망에서는 일반적으로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쓰고 ATM 망에서는 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의 패킷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관련된 프로토콜 HDLC 프로토콜이 현재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RAN 또는 WAN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된 것이 바로 HDLC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HDLC 프로토콜에 관해서는 뒷부분에서 우리가 상세하게 다룰 부분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물리 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랜 카드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랜 카드가 장착된 노드에서 어떤 랜 카드가 장착된 노드까지 프레임을 전송할 것인가에 관련된 주소인 것입니다. 피지컬 어드레스, 랜 카드 어드레스 또는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노드에서 노드까지 프레임을 전송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통신 과정, 그림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현재 스카이 리서치에 근무하고 있는 앨리스라는 연구원과 과학책을 팔고 있는 사이언티픽 북, 즉 과학책을 팔고 있는 서점의 밥이라는 직원이 통신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앨리스가 근무하는 스카이 리서치의 네트워크와 밥이 근무하고 있는 서점의 네트워크는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트워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스위칭 장비가 곧 라우터인 것입니다. 라우터입니다. 라우터를 이용해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카이 리서치와 과학책을 팔고 있는 서점의 네트워크는 랜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더넷 방식의 랜인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는 WAN입니다. 비교적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Wide Area Network, WAN인 것입니다. 이 WAN은 이더넷 방식으로 구축된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림이 틀립니다. ATM 방식으로 구축된 WAN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ATM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스위칭 장비, 즉 교환기인 것입니다. 라우터를 통해서 LAN과 WAN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라우터를 통해서 WAN과 LAN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스카이 리서치의 LAN, 노드가 되는 것입니다. 라우터 투 노드인 것입니다. 노드에서 노드까지의 데이터 전달, 노드에서 또 라우터 R4까지의 데이터 전달, R4에서 R3까지의 데이터 전달, R3에서 R7까지의 데이터 전달, 각각이 노드가 되는 것입니다. 노드에서 노드, 노드에서 노드, 노드에서 노드, 노드에서 노드, 노드에서 노드까지 데이터의 전달을 책임지는 계층이 바로 데이터 링크 레이어인 것입니다. 스카이 리서치에서 앨리스의 연구원은
밥에게 책을 주문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접근할 것입니다. 앨리스가 접근하는 계층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인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전달돼서 패킷으로 변환될 것입니다. 그 패킷은 다시 네트워크 레이어를 통해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전달될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상세하게 다룰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로부터 전달받은 패킷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프레임으로 만들 것입니다.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피지컬 레이어로 내려보내면 피지컬 레이어에서 0과 1에 해당되는 각각의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서 전송 매체를 통해서 다음 노드 R2의 피지컬 레이어로 프레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R2 노드 라우터 2에서 피지컬 레이어를 통해서 전달받은 프레임은 다시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올라갈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이 프레임이 나에게 온 것이 맞는가 피지컬 어드레스를 확인할 것입니다. 또 이 프레임에는 에러가 들어가 있는지 여부 판단할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피지컬 레이어를 거쳐서 다음 노드 R4의 피지컬 레이어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와 피지컬 레이어의 하단에는 전송 매체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R4의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피지컬 레이어로 내려보내서 다시 R4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R4와 R7도 데이터 링크 계층과 피지컬 레이어 계층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받을 것입니다. 다시 R7은 다시 밥이 근무하는 랜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전달할 것입니다. 데이터를 전달받으면 데이터 링크 거청을 거쳐서 네트워크 계층을 거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거쳐서 앨리스가 주문한 책의 내용을 밥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드에서 노드까지 전송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레이어는 피지컬 레이어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인 것입니다. 역시 노드에서 노드까지의 데이터 전송에서는 피지컬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 제한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사용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노드 앤 링크, 즉 노드와 링크에 관련된 개념, 그림을 통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구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즉 단말기입니다. 스테이션과 스테이션이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거쳐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랜과 랜을 거쳐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 라우터인 것입니다. 라우터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라우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우터와 라우터를 통해서 랜과 랜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랜과 랜을 연결하기 위해서 라우터 2개 필요한 것입니다. 라우터를 통해서 랜과 랜이 연결되어 있는 전체 네트워크입니다. 스테이션, 라우터, 스테이션 이러한 것들이 각각 통신에 참여하고 있는 디바이스들, 즉 노드가 되는 것입니다. 노드에서 노드, 노드에서 노드. 물론 노드에서 노드까지는 전송 매체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송 매체를 일명 링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드에서 노드까지 데이터 전달을 책임지는 계층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인 것입니다. 노드와 링크의 개념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두 개의 서브 레이어로 나누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두 개의 서브 레이어로 나누어서 설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서브 레이어와 데이터 링크 컨트롤 서브 레이어로 나누어서 설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레이어, 즉 다시 말하면 맥인 것입니다. 맥. 스테이션들이 전송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레이어인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컨트롤 서브 레이어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프레임을 만드는 기능, 또 어드레싱, 노드에서 노드까지 프레임을 전달할 때 노드에 어드레스를 부여하는 기능, 에러 디텍션 기능을 갖는 에러 컨트롤 기능, 비트레이트를 조절하는 플로우 컨트롤 기능 등을 데이터 링크 컨트롤 서브 레이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능에 따라서 레이어를 두 개로 분류해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링크에서는 하나의 레이어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즉 노드와 노드가 전용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드와 노드가 전용 회선을 독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컨트롤, 즉 권한을 제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인트 투 포인트 링크에서는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서브 레이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브로드캐스트 링크라는 용어를 썼는데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LAN과 WAN 네트워크에서는 두 개의 서브 레이어로 구분되어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설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LLC와 MAC 서브 레이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부분은 IEEE 스탠다드입니다. 즉 IEEE 표준인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인터넷 모델에서의 표준인 것입니다. 인터넷 모델 살펴보면 피지컬 레이어 밑에는 분명히 트랜스미션 메디움이 있을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 바로 상위 계층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 원 레이어로서 디파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IEEE 표준에서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두 개의 서브 레이어로 나누어서 그 표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로지컬 링크 컨트롤 레이어와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레이어인 것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인터넷 모델에서는 WAN과 관련된 스탠다드 표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LAN 또는 WAN 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레이어가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 하나로 정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IEEE에서는 802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입니다. LAN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LAN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LAN 표준이 없다면 인터넷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IEE에서는 LLC와 MAC 서브레이어로 구분한 것입니다. 구분하고 LLC는 모든 LAN에서 동일한 표준들을 정의하고 MAC에서는 LAN마다 서로 다른 부분을 정의하겠다는 것입니다.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 국제 전기 전자 엔지니어 협회라는 의미입니다. IEEE는 미국 중심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전기 전자 관련 세계적인 논문집 발간할 뿐 아니라 각종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인 것입니다. LAN과 관련된 IEE에서의 표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LLC 레이어는 802.2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MAC 레이어입니다.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에 관련된 부분은 RAM마다 상이한 것입니다. 즉 전송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정하는 표준은 RAM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RAM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표준 부분에서 802가 나오면 IEEE 표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CSMA CD 802.3이라는 표준명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토큰 버스, 토큰 링, DQDB 등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프로토콜들입니다. 물론 이전에는 활발하게 적용됐던 프로토콜이었던 것입니다. 802.11 무선과 관련된
맥 프로토콜입니다. 무선에서의 맥 프로토콜 802.11. 여러분들이 앞으로 통신을 공부하다 보면 IEEE 802.11af 등 앞으로 많이 들어볼 용어입니다. 802.11 무선 랜과 관련된 표준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의 2절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어드레스에 관해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IP 어드레스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IP 어드레스는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스 컴퓨터에서 목적지까지 데스티네이션 컴퓨터까지 패킷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소스 컴퓨터와 데스티네이션 컴퓨터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주소인 것입니다. 로지컬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피지컬 어드레스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랜 카드 하나하나마다 물리적 매체 하나하나마다 어드레스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랜 카드 어드레스 또는 맥 어드레스 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랜 카드와 동일한 용어입니다. NIC 어드레스라고 하는 피지컬 어드레스를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IP 어드레스 하나만 가지면 소스 컴퓨터에서 데스티네이션 컴퓨터까지 패킷을 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또 다른 어드레스를 사용하는가 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스 컴퓨터에서 데스티네이션 컴퓨터까지 데이터그램 또는 패킷이라는 용어입니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데이터그램 또는 패킷이라고 불리우는 데이터를 IP 어드레스 하나만 갖고는 전송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서울서 부산역까지 가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어린이에게 돈을 주면서 부산역까지 가 있으면 부산역에 도착하면 친척이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바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이는 부산역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길을 잃고 중간에서 다시 집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산역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고속터미널로 가라. 고속터미널이 노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도 노드가 되는 것입니다. 노드에서 노드까지 가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부산 가는 버스를 타면 부산 고속터미널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부산 고속터미널에 친척이 찾아와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 집에서 부산 고속터미널까지 어린이가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 앞에서, 즉 노드에서 노드를 바꾸는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전송 매체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라. 서울역이 노드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면 부산 기차역에 도착할 것이다. 부산 기차역에 도착하면 친척이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어린이가 소스, 우리 집에서 데스티네이션, 부산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어드레스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드에서 노드까지의 델리버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새로운 어드레스, 피지컬 어드레스, 즉 맥 어드레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IP 어드레스는 두 개의 AND, 즉 소스 컴퓨터에서 데스티네이션 컴퓨터까지의 패킷 전송에 사용되는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IP 어드레스와 링크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어드레스, 즉 맥 어드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를 통해서 살펴보는데 작은 규모의 인터넷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가
밥에게 패킷을 전송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앨리스에게는 어드레스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N1이라는 어드레스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L1이라는 어드레스도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N1은 IP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L1은 피지컬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 랜 카드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앨리스가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먼저 노드에서 노드까지 가라고 전송을 할 것입니다. 즉 앨리스로부터 라우터 1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최종 목적지는 밥의 IP 어드레스 N8인 것입니다. 소스 IP 어드레스는 N1인 것입니다. 이 패킷은 또는 이 프레임은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쓰고 IP 레이어나 TCP 레이어에서는 데이터그램 혹은 패킷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은 최종 목적지가 N8인데 N8에 가기 위해서는 노드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L2라는 노드, 즉 라우터 1의 피지컬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L1에서 L2라는 노드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 NA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N1에서 N8으로 가기 이전에 먼저 L1에서 L2로 갈 것입니다. 라우터 1에 프레임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다음 R1 라우터에서는 이러한 패킷이 R2 라우터까지 도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 목적지 N8, 소스 N1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IP 어드레스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드에서 노드를 거쳐서 새로운 노드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MAC 어드레스, 피지컬 어드레스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L4에서 L5까지 이 패킷을 전송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라우터 2에서 밥의 컴퓨터까지, 데스티네이션까지 프레임이 전송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이 전송되는 과정에서 N1에서 보낸 프레임은 NA까지 잘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드에서 이 노드까지 가는데 R2에서 밥의 컴퓨터까지 가는 데는 노드 어드레스가 또 바뀌는 것입니다. L7에서 L8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N1, N2, N8 등은 IP 어드레스, 즉 소스 컴퓨터에서 데스티네이션 컴퓨터까지의 목적지를 알려주는 어드레스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L1, L2, L3 등은 노드에서 노드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어드레스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어드레스, 즉 IP 어드레스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지컬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는 노드에서 노드를 거치면서 어드레스 값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9의 2의 1절 3타입 어드레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 어드레스는 세 가지 타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랜 카드 어드레스는 세 가지 타입이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에서는 랜 카드 어드레스를 위해서 세 가지 타입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니캐스트 어드레스,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니캐스트는 1대1 통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멀티캐스트는 1대 다수 통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정 다수인 것입니다. 정해진 다수인 것입니다. 1대 특정 다수 간의 통신을 멀티캐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로드캐스트는 방송하는 것처럼 1대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과의 통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IP 주소와의 통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브로드캐스트는 원천적으로 인터넷에서 막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광고성 이메일을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IP를 부여받은 컴퓨터에게 전송할 수 있다면 그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브로드캐스트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보낼 때 여러분들 친구 한 명에게 보내는 방식, 유니캐스트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보낼 때 특정된 여러분들 친구들 몇 명, 다수에게 보낼 때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브로드캐스트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타입의 어드레스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캐스트 어드레스를 묻는 문제인 것입니다. 보통 이런 랜 카드 어드레스, 피지컬 어드레스에 관련된 표준은 이더넷 프로토콜에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더넷은 랜 구축 표준인 것입니다. 전 세계의 90% 이상의 랜은 모두 이더넷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더넷에서는 랜 카드에 어드레스를 부여하는 경우 48비트의 어드레스, 즉 6바이트의 어드레스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간의 통신을 위해서 물론 바이너리로 부여되어 있지만 헥사데시말 16진수로 표현할 것입니다. 16진수 12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48비트이기 때문에 428, 414, 12개의 16진 숫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이트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었으면 해독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바이트와 바이트를 구분하는 경우 콜론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랜 카드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8이 48, 48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6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은 4비트로 구성되는 16진 숫자입니다. 문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캐스트 어드레스인 경우에는 첫 번째 바이트, 즉 MSB입니다. 첫 번째 바이트의 오른쪽 4비트를 의미하는 두 번째 숫자가 홀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맥 어드레스, 랜 카드 어드레스에서 첫 번째 바이트의 두 번째 숫자가 홀수이면 이러한 어드레스는 유니캐스트 어드레스라는 것입니다. 예제 9a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맥 어드레스, 랜 카드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6바이트로 주어져 있습니다. 총 48비트입니다. 첫 번째 MSB의 두 번째 숫자가 짝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 슬라이드에서 홀수인 경우에 그 어드레스는 유니캐스트용 어드레스라고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짝수인 것입니다. 정답은 이러한 어드레스는 멀티캐스트 용도로 부여된 어드레스라는 것입니다.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유니캐스트 어드레스와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로 그 어드레스만 보면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룰이 되는 것입니다. 짝수인 경우에는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답인 것입니다. 예제 9의 3입니다. 어드레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16진 숫자가 F인 것입니다. 바이너리로 변환하면 모두 48비트가 1인 경우라는 것입니다. 모두 48비트가 1인 경우라는 것은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터넷에서 이러한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패킷을 전송한다고 한다면 그 패킷은 차단될 것입니다. 브로드캐스팅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에서 허용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특수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살펴보다 보면 전용 링크에서 브로드캐스팅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예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9의 2의 2절 ARP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P는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어드레스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노드, 즉 호스트나 다음 호스트나 다음 노드 라우터로 패킷을 델리버리, 전송할 경우에 어드레스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지컬 어드레스와 피지컬 어드레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지컬 어드레스는 IP 어드레스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피지컬 어드레스는 MAC 어드레스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음 노드의 IP 어드레스, 로지컬 어드레스는 아는데
피지컬 어드레스 즉 맥 어드레스를 모른다고 할 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맥 어드레스는 알고 있는데 그 노드의 IP 어드레스를 알지 못할 때 그 IP 어드레스를 알아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대신하는 매핑해주는 프로토콜이 곧 ARP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ARP 프로토콜이 하는 일은 로지컬 어드레스로 피지컬 어드레스를 변환해주는 방법 또는 바이스 버사 즉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변환해주는 방법을 제공해주는 게 ARP 프로토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ARP 프로토콜의 기능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매핑해 주든가 아니면 피지컬 어드레스를 로지컬 어드레스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곧 ARP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AR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논리적 주소 즉 IP 어드레스를 피지컬 주소 MAC 어드레스로 매핑하는 오퍼레이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A, 호스트 A가 스테이션 A가 특정 IP 어드레스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IP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IP 어드레스 주인은 나에게 MAC 어드레스를 로킹 알려달라고 하는 리퀘스트 패킷을 브로드캐스팅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A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다수의 호스트들에게 리퀘스트 패킷, 요청 패킷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 패킷에는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IP 어드레스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스템 B에 해당하는 IP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내 IP 어드레스인데 나의 MAC 어드레스는 이런 것이다 라고 리플라이, 응답 패킷을 시스템 A에게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ARP가 수행하는 하나의 IP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매핑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IP 패킷마다 리퀘스트 패킷을 계속 브로드캐스팅 한다는 것은 굉장히 네트워크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특정 IP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피지컬 어드레스, MAC 어드레스를 알아냈다고 한다면 이 값들은 다음에 바로 사용을 위해서 20-30분 동안 테이블에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테이블은 캐시 메모리에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TCP/IP 프로토콜에서의 ARP의 포지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들입니다. 물론 네트워크 레이어의 메인 프로토콜은 IP일 것입니다. 기타 네트워크 레이어에는 기타 보조 프로토콜들, 다시 말하면 ICMP, IGMP, ARP 등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ARP가 네트워크 레이어에 위치하고 있는 프로토콜이라는 것입니다. ARP의 하나의 펑션 중에 하나는 IP 어드레스를 입력받아서 그 IP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MAC 어드레스, 피지컬 어드레스를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IP 어드레스와 관련된 프로토콜들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레이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ARP 오퍼레이션 다시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는 많은 노드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노드들은 호스트가 될 수도 있고 스위칭 장비, 라우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 A가 리퀘스트 패킷을 브로드캐스팅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퀘스트 패킷은 브로드캐스팅 되기 때문에 모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노드에 전달될 것입니다. 리퀘스트 패킷 내에는 내가 IP 어드레스 N2를 알고 있는데 그 N2에 해당하는 MAC 어드레스를 좀 찾아달라 라는 리퀘스트 패킷인 것입니다. N2가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 B가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IP 어드레스 N2는 내 IP 어드레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IP 어드레스 즉 N2에 해당하는 MAC 어드레스 L2는 이런 것이다 라고 시스템 A에게 알려주는 과정 ARP의 오퍼레이션인 것입니다. ARP 프로토콜 즉 인터넷에서의 ARP 프로토콜의 오퍼레이션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앨리스와 밥이 통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앨리스가 속해 있는 랜입니다. 밥이 속해 있는 랜인 것입니다. 이러한 장비는 스위칭 장비인 것입니다. 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스위칭 장비.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 헙이 있는 것입니다. 헙의 포트에 각각의 스테이션들, 즉 호스트들을 연결하면 이 스위치의 작용에 의해서 호스트와 호스트 간의 통신이 가능할 뿐 아니라 특정 호스트에서 외부망으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는 라우터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앨리스가 책 주문을 밥에게 하기 위해서 그 주문 데이터들은, 주문 패킷은 R1을 거친 다음에 R1에서 다시 R2라는 노드를 거친 다음에 다시 밥 노드로 최종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앨리스가 라우터 1으로 노드에서 노드 전송을 해야 하는데 라우터 1의 IP 어드레스만 알 뿐 맥 어드레스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라우터 1의 맥 어드레스는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당연히 ARP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입니다. IP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패킷을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네트워크 레이어인 것입니다.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소스 컴퓨터에서 데스티네이션 컴퓨터까지의 IP 어드레스를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앨리스와 지금 현재 밥이 통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신 IP 어드레스는 NA인 것입니다. 소스의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목적지 IP 어드레스는 NB인 것입니다. NA에서 NB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NB인 것입니다. 목적지가 MB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 어떤 노드를 거쳐야 되는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포워딩 테이블인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포워딩, 전송되기 위해서는 다음 노드의 IP 어드레스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결국은 포워딩 테이블인 것입니다. 포워딩 테이블에서 다음 라우터 1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우터 1의 IP 어드레스는 N1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드에서 노드까지의 전송을 위해서는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N1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를 알려달라고 ARP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N1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 L1이 reply 패킷, 즉 응답 패킷으로 전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우터 1로부터 앨리스의 ARP에게 라우터 1, 즉 이러한 네트워크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ARP R1에 내장되어 있는 ARP가 나의 맥 어드레스는 L1이라고 앨리스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ARP 프로토콜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L1은 다시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프레임을 완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NA에서 NB까지 가는 데이터인데 다음 나의 노드에서 다음 노드는 L1으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0과 1로 바꿔서 전송 매체를 통해서 라우터 1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되는 것입니다.